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일단 우선 5월 장미의 날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5월의 마지막 날, 5월 31일 날은 이날도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비공식적인 날도 있고 공식적인 날도 있지만은, 자, 우선적으로는 오늘이 아줌마의 날이네요. 아줌마의 파워가 굉장히 세죠, 사실은. 정말 아줌마 굉장히 용감하고 힘도 좋고, 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아줌마의 힘으로 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금년의 날이 되겠어요. 담배를 피우지 말자. 사실 담배를 안 피워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담배 연기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게 이제 절실히 느껴지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또 이게 중독성이 낮긴 하지만 마약과 같은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담배 피는 분들도 괴로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바다의 날이 또 되겠습니다. 역시 바다를 잘 지켜야죠. 엄청난 그 쓰레기들이 이제 떠내려가고 어 바다 한가운데서 큰 섬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이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바다기도 합니다. 또 그게 이제 가라앉으면은 바다 밑바닥이 다 이제 또 썩어내죠. 거기서 살아야 될 그 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황폐한 그런 환경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5월의 마지막 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48년 5월 31일 오늘 제헌국회가 개회를 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회를 바라다 보면 늘 싸움이나 하고 또 좀 피대 올려가면서 서로 사투리라고 뭐 꼭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뭐 민주주의라는 게 서로 토론하는 장이기 때문에 싸울 수뿐이 없고 또 그다음에 시끄러울 수뿐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서로가 거기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지금. 무엇이 잘 됐다, 무엇이 못 됐다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찌 됐든 오늘이 이제 제헌국회가 이제 개회를 한 날인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쭉 건국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아주 큰 의미를 갖는 그런 하나의 날이 인제 되는 거죠. 뭐 우리가 지난 4월 3일 날 4.3 폭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인제 그런 얘기가 되어 가겠지만은 대구 폭동도 있었고 여순 반란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하고의 아주 정말 어 진짜 피나는 잔인한 그런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인제 나라가 인제 건국이 되어 이제 가는 겁니다. 어찌 됐든 그 5월 31일 날 지원국회가 개원을 이제 함으로 인해 갖고서 원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에서 인제 대통령을 선출하죠. 그래서 인제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으로 인제 이승만 박사를 그때 대통령으로 인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은 인제 간선제였었죠. 물론 인제 그 이후에 간선제가 또 인제 실시되기도 했었지만은 하여튼 간선제로 처음 그 대통령으로 선출되신 분이 바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인제 정부의 인제 수립 단계로 가는 거죠. 음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니까 바로 국 국토, 국민, 그다음에 주권 이 한 국가의 그 3 요소가 완성된 게 바로 1948년 8월 15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임시정부의 어떤 정신을 갖다 계승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국토가 없었던 그때 당시에 임시정부를 갖다가 우리의 건국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 애매한 그 일면이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그렇게 인제 나라가 세워졌죠.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지원국회가 개원한 날이 바로 5월 30 일이다. 31 일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건 매우 중요하고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의 날, 네, 금년의 날, 나의 날, 또 지원국회 개원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31일은 지원국회 개원일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날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 50 총선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았죠. 근데 2 명을 못 뽑아왔어요. 제주 그 4.3 사건 때문에. 어 제주도에서 이제 2 명이 뽑히질 않았죠. 그래서 2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인제 지원국회가 인제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한번 쭉 일목요연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됐죠. 근데 한국 문제 처리를 놓고 둘러싼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이제 결국은 이제 남북 분단으로 이제 이어진 거죠. 뭐 이걸 놓고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때 이승만 박사죠. 그때 당시에 뭐 정오에서 뭐 남 한만이라도 뭐 그 저기 총선을 해서 그 정부를 세워야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마치 남북 분단이 시작된 것 같이 그렇게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이미 북한에서는 어 그 국가 형태를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련 군정이 전부 그 지시를 해 갖고 뭐 스티코프 비방록을 보면 다 나오죠. 예. 자 1943년 11월 달에 제1차 카이로 회담이 인제 있었습니다. 자 이 카이로 회담에서 인제 한국의 독립이 인제 국제적으로 보장이 되죠. 음 글쎄요. 뭐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카이로 회담의 참석자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어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어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 그다음에 인제 중국의 장개석 총통 이렇게 인제 셋이 그 참석을 이제 했는데 그때 이 장개석 총통이 "아 이거 조선을 독립을 시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거들어 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그 이제 외교 독립을 이렇게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양반이 조지타운 대학 나왔죠. 그다음에 하버드, 그다음에 프린스턴 아주 이게 참 대단한 그 학경력을 갖고 있는 양반인데 그분이 인제 미국에서 그 쭉 그 구축한 인맥, 그 인맥을 통해서 인제 그거 회담록을 쓸 때 어 "한국 조선의 독립을 물기를 하나 놓으라." 그래 갖고서 인제 들어간 거라. 그런 그 얘기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경우가 됐든 간에 자우지간 한국이 독립이 이미 카이로 회담에서 국제적으로 보장이 돼 갖고 저기 회의록에 그 언급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인제 거기에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문구가 있는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거기 의구심을 제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적절한 절차가 도대체 무엇이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게 안 알려졌었겠지만 이제 1945년 2월 달에 이제 야알타 회담이 인제 열리면서 여기서 신탁 통치안이 인제 여기서 인제 구상이 된 거예요. 야알타가 소련 땅이었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어떻게 인제 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때 인제 그 신탁 통치안이 인제 구상이 된 걸로 인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해 12월 달에 미영소가 인제 참여한 모스크바 3상 회담에서 신탁 통치안이 인제 확정이 됩니다. 1945년 12 월이면 45년 8월 15 일이면 인제 우리가 해방이 되잖아요. 일본이 인제 항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인제 그러면서 인제 미국이 들어온 게 9월 달에 들어왔죠. 뭐 소련은 바로 들어왔지만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 한반도가 이 한반도에 있는 그 백성들이 신탁 통치를 놓고 반대와 찬성으로 이게 편이 갈린 처음에는 다 신탁 통치를 인제 반대를 한다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김일성 그쪽 어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신탁 통치를 찬성한다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이때부터 이념적으로 인제 서로 인제 갈등을 하면서 대혼란에 빠지는데 정말 참 인제 비운이 인제 시작이 되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인제 1946년 3월 달에 1차 미소 공동의회, 47년 5월 달에 제2차 미소 공동의회 뭐 얘기를 해도 합의가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되니까 인제 이승만 박사가 "야 차라리 이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갖고 1947년 이 서울 사무소 유엔 서울 사무소가 인제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인제 47년 10월 달에 인제 이관이 됩니다, 유엔으로. 그 유엔이 인제 이걸 보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회의를 하고 인제 중지를 구하죠. 그래서 유엔 결의에 따라서 1948 년에 이제 "50 총선거를 인제 치르자." 근데 "인구 비례를 하자."라고 했죠. 근데 인제 그때 당시에 뭐 워낙 월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남쪽 인구가 북쪽 인구보다 뭐 훨씬 더 많죠. 지금도 많지만은.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하다 보면은 인제 불리하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인제 이게 인제 유엔 이 감시단이 딱 들어왔을 때 38선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쪽에서 못 들어오게 한 거. 그러니까 인제 이 유엔 감시단이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인제 유엔 본부의 훈령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러면 가능한 남한 지역만 해도 먼저 선거를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인제 이승만 대통령의 구상이 맞아떨어진 거라고 봅니다. 뭐 하여간
국가 형태를 갖춰야지 그 국제사회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뭐 소련 군정이든 뭐 미 군정이든 그 군정 밑에서 있으면서 나라가 없는데 뭐 국제 무대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제 50 총선거를 인제 남한 쪽에서만 실시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200석 중에서 제주도 2개국을 제외하고 198 개국에서 198 명이 인제 그 지원 국회의원이 선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건 말발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년 뒤에 치러졌다. 1년 뒤에 인제 제주도 국회의원이 인제 나온 거죠. 자, 시원국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볼까요? 대한독립축성국민회의가 55석,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한민당이 29석, 그다음에 대동청년당이 12석, 조선민족청년당이 6석, 그다음에 대한독립축성농민총연맹이 2석, 무소속이 85석, 기타 11석. 자, 무소속이 80, 무소속이 제일 그 당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저 때는 무슨 뭐 지금과 같이 무슨 그 대통령 후보가 있어 갖고 대통령 후보가 당 소속을 받고 이런 건 아니었죠. 일단 지원 국회의원들을 뽑은 거예요. 근데 이제 198 명을 뽑아 갖고서 이제 어떻게다 보면은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을 하면서 건국의 과정을 거쳐 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을 해 가는 거죠. 네. 자, 무소속이 정당 단체 기준으로서는 대한독립축성국민회의가 제일 많았지만은 전체적으로 무소속이 가장 많았습니다. 무소속이 제일 많았던 이유는 아직 정당 정치가 안착되지 못했다는 점과 김구와 한국 독립당처럼 한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선거에 조직적으로 불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김구의 행태가 그 행보가 이제 저때 사실 좀 이상했죠. 그건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6월 달이 되면 또 김구 선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좀 또 있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회 소집을 위해서 이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초대 국회니까 아무런 규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국회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군정을 이제 미군들이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미군정 당국자하고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래갖고 5월 21일 날 신익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회 소집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준비를 갖다가 한 거예요. 준비위원회에서. 그리고 그 의원의 결의에 따라서 5월 27일 날 국회의원 당선자 143명이 참석해서 국회의원 예비회의가 소집이 된 거예요. 네, 뭐 개원하기 전에 예비회의 그 소집을 하죠. 자, 여기서 국회법이 제정될 때까지 개원식 절차 등을 포함한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비위원회에서 의무하게 되고 지원국회 개원 일자를 5월 31일 오늘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자, 이제 개원을 했어요. 5월 31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국회에 이제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98명 중에서 보니까 이승만 그때 박사가 제일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그 박사도 이제 재헌 의원이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의장으로 이제 추대가 되죠. 원래가 이제 가장 연장자가 이제 임시의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어느 단체들은. 그래서 이제 의장하고 부의장 선거를 이제 실시를 했는데 임시의장을 본 이승만 박사가 그때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의장으로 선출이 되고 부의장으로 이제 신익희와 김동원이 이제 선출이 된 겁니다. 두 명이 선출이 됐죠. 지금도 의장 한 명에 부의장이 두 명이죠. 네. 이제 법률을 만들어야죠. 이제 일단 국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단 유진호 등이 이제 주도적으로 참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7월 12일에 헌법을 갖다 이제 제정을. 뭐 헌법을 당연히 만들어야죠. 국회법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헌법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걸 뭔가 하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회 형태를 갖춰야 되는 거죠. 20일에는 이승만과 이시영을 제1공화국의 정 부통령으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헌법의 초안을 만들어 갖고 이런저런 그 토론을 거쳐서 이제 그게 이제 7월 12일 날 이제 헌법으로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5월 이제 그 하순이지만은 이제 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일단. 그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5월 20일 날. 이승만과 이시영을 아, 제1공화국의 정 부통령으로 이제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초대 대통령이냐 건국 대통령이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사실은 초대 대통령으로 나라의 틀을 갖다가 갖췄기 때문에 건국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또 그렇게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욕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통과
법안, 저기서 이제 통과된 법안이 이제 정부 조직법, 친일파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반민족 행위 처벌. 그다음에 농가 양곡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 매입. 그다음에 사상범 단속을 위한 국가보안법, 보안법 및 지방행정 조직법 등 20여 건을 갖다 이제 법을 갖다 통과를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개원을 해야 되겠죠. 네. 근데 그 개원을 이제 그 네, 기도를 이제 이승만 박사가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음, 이승만 박사가 이제 대한민국 독립 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날 당해 가지고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감히 자랑스럽게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고, 분명히 뭔가 이 만물을 주도하는 분이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제 그 만물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종교에 뭐 따라서 다르니까 뭐 부처님이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하느님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렇겠죠. 여기서 이제 그 이승만 박사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죠. 때 대통령 선출됐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제 개신교 신도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이윤영 의원이 감리교 목사인데 종로 갑에서 출마를 했던 그 국회의원입니다. 지원 국회의원입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사실은 뭐 전 그 젊어서는 그 기독교 신자가, 지금은 제가 천주교를 캐톨릭을 다니는데 어, 학교를 이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입학식을 하는데 기도의 시간이 있더라고요. 아니, 난 기독교인이 아닌데 왜 기도를 하나 그랬더니,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기독교 신자들의 어떤 어떤 행사 절차예요. 근데 제가 나온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던 그 바람에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다음에 같이 찬송가도 불러보고, 또 아주 감명스러운 찬송가가 있어요, 진짜. 그걸 부르면은 정말 하나님이 마치 강림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물론 뭐 불가에서는 또 그에 해당되는 그 노래가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윤영 그 종로갑 의원, 감리교 목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셔. 오늘 쭉 이제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길기 때문에 이걸 다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어,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볼까? 역사의 첫 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 환희와 우리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뭔가 만물을 주관하는 분이 있어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라는, 아니면 뭐 부처님이 됐든 그런 절대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게 인정하고 어, 감사하는 것이 그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이다. 이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 정말 아주 내용을 읽어보면 아주 감동스러운 건국의 그 기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 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은 재헌국회는 2년을 임기로 제한을 했어요. 참 좀 안타깝죠.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그건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한 거니까 제가 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건 아닙니다. 그리해서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돼서 동년 6월 19일 날 개원함으로써 재헌국회는 그 임기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950년 이제 6월 말부로 그 뭐 거기까지가 임기죠. 5월 30일 날 총선거가 실시가 됐으니까 6월 10일 날 그 다음 그 이제 국회가 개원했기 때문에 국회 임기는 이제 그걸로 끝난 거라. 그죠? 그래서
6월 19일 날 이제 제 2대 국회가 개원했는데 6일 후에 유교 사변이 이제 일어나죠. 참 정말 우리 현대사를 보면 이상합니다 정말. 뭐 어찌 됐든 이게 이제 5월 31일부로 그 재헌국회가 이제 개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재헌국회가 개원해 갖고서 어 건국이 되는 그 과정 그 사이까지 이제 헌법을 만드는 게 이제 7월 17일 날이 이제 지원절이잖아요. 그 이전에 이제 그걸 토론을 해갖고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8월 15일 날 이제 건국을 하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이전에 5월 31일하고 오늘 재헌국회가 이제 개원을 했고 임기가 2년으로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1950년 5월 3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해서 다음 2대 국회의원들이 뽑혔고 그 개원이 6월 19일이었기 때문에 6월 18일부로 재헌국회는 그 임기를 다한 거고 2대 국회는 개원하고서 6일 후에 6.25 사변이라는 비겁한 전쟁이 이제 있다고 해서 동족 상잔, 즉 동포의 가슴에 촛불을 이용하고 총알을 박는 아주 비겁한 전쟁이 이제 일어난 그런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원 2대 국회도 이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겠죠. 그러면서 별의별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건국 초기에.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또 아줌마의 날이었습니다. 제 23회 아줌마의 날이라고 하는데 아줌마의 날이 있는지 좀 몰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걸 행사를 차지하다가 이제 일상이 이제 찾아와 가죠. 아무래도 이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의 아줌마, 아줌마의 힘은 대단하죠. 아줌마 파워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5월 31일이 바다의 날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이제 기념을 하는 그 기념일인데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고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포도를 타고서 찻잔을 들고 포도를 타고 있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이 또 금년의 날, 즉 담배를 끊는 날이 되죠.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금년 캠페인을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인데 WHO는 창립 40주년인 1988년부터 5월 31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해 기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 그런가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1988년 8월 8일 오전 8시 7분 1초에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재떨이 담배를 끄고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담배를 안 폈어요. 뭐, 꿈만 같습니다. 담배를 어떻게 끊었는지. 흡연과 건강 문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흡연이 공공과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WHO는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 협력을 강조하며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을 공통된 주제를 정해 협력국가와 함께 캠페인을 전진합니다. 네, 아까 참 담배 끊는 일이 이제 꿈만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너 네 인생에 해놓은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저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을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담배보다 더 끊기 어려운 것이 이제 술을 끊는 것. 그다음에 이제 금욕, 뭐 여러 가지 이 본능적인 욕심이 있죠. 이제 그것도 끊고 나면은 이제 밥을 끊는 거죠. 그래서 금연 1만, 금주 2만, 금욕 3만, 금식 4만 해서 밥을 끊으면은 이제 사망,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모티콘이 깜짝 놀라네요. 뭐, 어찌됐든, 저렇게, 끊다가 보면은 이제 삶도 끝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금연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술 끊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밥을 끊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막 끊어질 때가 돼야지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재현국회 병원이, 그다음에 아줌마의 나의 날, 금열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